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이건 뭐 우리 과세당국과 그 납세자들과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증여재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죠. 그 평가 문제, 증여 시점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증여받는 날짜가 정해져야 증여받은 날에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간을 증여 일자가 정해져야 평가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일자가 정해져야 이게 재차 증여 10년 이내에 동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면 합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상속재산에 10년 이내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 증여 시기.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례별로 그러면 재산별로 그 증여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취득 시기 이건 보면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정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작성일이 증여일인지 아닌지 어쩔 때는 작성일이 증여일이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증여일이 될 수가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자산 종류별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상정법 32조에서는 등기나 등록일 그러니까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일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 등기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증여받은 게 아닌 거예요. 상정법상은. 그렇지만 여기서 부동산을 등기를 접수를 했다. 그러면 증여계약이 설령 3개월 전, 2개월 전, 열흘 전에 증여계약을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니까 반드시 부동산이라든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등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기 등록 접수일을 증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목적 수증인 명의 완성 건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신축해 가지고 자녀 명의로 해주고 싶다. 그럴 의중으로 가지고 부동산을 완성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언제 증여일로 보냐고 그러면 그 사용승일 교부일이라든가 사용승일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든가 임시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날 그 다음에 모가 건물인 경우 같으면 사실상 사용일 중 제일 빠른 날이 증여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소득이나 연령이라든가 재산 상태를 보아서 자기 행위로 뭘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자기 재산이 뻥튀기가 됐다. 30% 이상 증가를 하거나 3억 원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럴 때 주로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무 쪽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럼 개발구역으로 처음에 증여를 한 땅이 고시가 개발구역으로 고시가 된 날이 5년 이내라든가 형질 변경일이라든가 그 사업 인가일이라든가 이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는 재산 가치가 증가한 날을 그 증여일자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주식 출자 지분. 주식 출자 지분, 이건 상당히 실무적으로 보면 주식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주식에, 그러면 주식을 언제 이동된 걸로 보고 중요한 걸로 볼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배당금 수령이라든가 주주권 행사 등에 의해서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이걸 실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이거 규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이 날을 증여계약서 작성한 날로 보고 증여계약서 작성을 해서 이 증여계약서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날을 통상적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만은, 불복 사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고 그러면, 불복 사례에서는 그 주식을 뭐 증여하기로 이렇게 그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뭐 명의 변경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뭐 공증까지 한 증여 계약서를 가지고 증여를 했다고 볼 거냐, 말았다고 볼 거냐. 이것은 불복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고 그러면, 이 증여 계약서 증여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이게 뭐 주식 명의 개설을 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그 수중자가, 증여를 받은 자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본 불복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뭐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그리고 이 이외 재산은 뭐 사실상 사용일이라든가 인도받은 날, 이때가 이제 증여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아까 뭐 유의를 하실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에서 뭐 부동산은 증여 계약서 작성했다고 부동산을 증여한 걸로는 안 보고, 부동산 등기 접수일 날 증여한 걸로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뭐가 있냐고 그러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 계약은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증여에는 해당이 안 되죠. 증여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세, 취득세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그 증여세 신고 기산일이 되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뭐 증여계약서가 쓰인 날로부터 그 뭐 2달 이내 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노출은 뭐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이 지방세 그 취득일 기산일하고 증여 시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증여일,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유튜브를 뭐 시청하시는 분들 증여 시기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리한 처분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